안녕하세요. 친절한 야약사 양미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잇몸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잇몸 질환과 함께 요즘에 임플란트 많이 하시죠? 네, 임플란트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또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잇몸 질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 옆에 이렇게 붉은 잇몸 있죠. 네, 그 잇몸도 포함을 하고 그 치아의 뿌리까지 그걸 치주라고 하는데요. 이 치주 주변에 생기는 염증 이런 걸 크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저는 우선 잇몸 질환을 한 4단계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 단계가 치은연 단계, 그러니까 이를 싸고 있는 이 붉은색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정도.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잇몸을 그 뿌리 부분까지 염증이 확산된 단계, 거기에서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단계, 그리고 심화돼서 이제는 뺄 수밖에 없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단계, 이렇게 4단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약국 주변에도 양쪽에 딱 치과가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 환자분들이 더 많아지고 임플란트 환자들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이게 노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앓게 되는데, 사실상 고혈압 있는 환자도 있고 당뇨 있는 환자분도 있지만 뭐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끝까지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잇몸 질환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질병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수명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 뭐 우리 아이들은 120세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만들어진 이 부모님한테 받은 이 일을 100년까지 정말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뭐 유치 단계 빼고 영구치 단계 한다 그러면 한 거기서 10년 정도 빼면 되겠죠, 평균적으로. 그럼 90년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써야 돼서 오늘은 잇몸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그 치은염 단계는 치주까지 염증이 진행된 단계가 아니라 보이는 부분에 조금 충혈이 되고, 그리고 가끔 피가 나고, 그런데 이제 피가 나는 것도 뭐 강한 칫솔질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피가 나는 단계, 이제 1단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이제 1단계에서는 우리가 보통 광고에 많이 나오는 제제들 있죠. 뭐 인사돌이나 이가탄이나 이제 이런 제제들로 어느 정도 염증 관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뭐 간단한 뭐 비타민 C라든가 이런 영양소로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잘 쉬시고 이러시면은 치은염 단계에서는 잘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 2단계로 들어가면 치주염 단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초기 치주염 같은 경우는 잇몸이 좀 붉고 이렇게 부종이 생기고, 그리고 또 충혈이 되고 이런 단계인데, 강한 뭐 칫솔질이 아니더라도 피가 잘 나는 이런 상태를 이제 치주염 단계인데, 이 치주염 단계도 치은염과 같이 좀 그런 제제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런 그 잇몸 질환 제제로 좀 가능한데요. 여기서 이 2단계에서 좀 예방을 하시고 싶다면 치주를 좀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조직을 강화시키는 제제가 좀 같이 들어가 주면 예방이 정말 잘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2단계에서는 사실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치아 조직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4단계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3단계는 이제 중기 치주염 정도인데, 충혈뿐만 아니라 약간 피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흔들린다, 이제 뿌리가 정말 흔들리는 단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치주염 같은 경우는 많이 흔들려서 이제 빼야 될 것 같다. 빼고 나면 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이를 심는 그런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단계까지가 이제 4단계인데요. 보통 병원에 가시면 처방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와 그리고 뭐 유장약 정도, 그래서 보통 3알이 들어있는 게 루틴하게 많이 처방되는 건데요.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염증이라든가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분들은 치아가 정말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건치로 태어난 분들은 치주 조직 자체가 튼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균열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거는 이 치아와 이 치주
이 잇몸 사이가 단단하게 고정돼 있으면, 그리고 꽉 차 있으면 사실 음식물이나 이런 게 잘 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치주 조직이 좀 약해지면서 약간의 공간만 생겨도 음식물이 끼게 되고, 그래서 뭐 치석이 생기고, 네, 뭐 플라그가 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세균이 이제 번식을 하게 돼서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병원에 가셔서 바로바로 치료를 하시고, 그리고 스케일링도 좀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스케일링을,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케일링을 그렇게 2번밖에 안 해봤어요. 그런데 2번 처음에 갔을 때는 스케일링을 한 번도 평생 안 해봤기 때문에 30살이 넘었는데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치과를 간 거예요. 그랬는데 스케일링 언제 하셨어요? 그러길래 저 처음 왔는데요. 그랬더니 처음이세요?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 관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은 물론 스케일링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플라그가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것 때문에 생긴 염증 때문에 더 치주염이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양치를 잘 하고 그 플라그 관리를 잘 한 다음에 동시에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치주 조직이 꽉 채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가거나 플라그가 안까지 들어가가지고 어떤 염증이 생기는 단계까지를 좀 막아주려면 치아 조직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30대 한 중반 이후부터 조금 그 치아 조직을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아이를 출산을 하고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갑자기 시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골다공증 검사를 했더니 마이너스 3.4인가요? 거의 할머니 수준으로 나왔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느꼈던 게, 제가 뭐 뼈가 약해져서 뭐 갑자기 이렇게 뼈가 아프거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아니라 치아가 굉장히 시리다는 느낌을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그때부터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도 좀 충분하게 복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리고 좀 어렸으니까 그렇게 먹었지만, 조금 지금 만약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치아 조직을 싸고 있는 거는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의 단백질, 우리가 특수한 단백질이라고 하는 콜라겐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뼈를 보면 뼈가 있고 연골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치아 조직은 뼈하고 연골을 섞어놓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단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런 충격을 완충을 해줄 수 있는 연골을 따로 붙인 게 아니라 뼈에 같이 붙어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이나 이런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좀 보충이 돼준다면 치아 조직이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면 잘 끼는 일이 별로 없어져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저 같은 경우에 어느 날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음식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에 뭐가 탁 끼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한 군데 두 군데 동시에 이제 고기를 육식을 하게 되면, 갑자기 끼게 되면 입안이 뭐가 꽉 찬 것처럼 답답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실도 쓰게 되고 이제 치간 칫솔을 쓰게 됐는데, 이런 걸 계속 쓰다 보면 이 안에 있는 이 음식물이 들어가 있는 공간을 어떻게 채워볼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약간 적극적으로 미네랄하고 콜라겐 섭취를 좀 충분하게 해줬더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때부터 음식물이 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약국에서도 치실과 치간 칫솔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거든요. 치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인들 많이 쓰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치실은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이들한테도. 왜냐면 아주 가는 실로 간단하게 이 음식물을 빼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사실 칫솔 양치를 해도 잘 안 빠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치간 칫솔은 조금 주의해서 쓸 필요가 있다. 요걸 치간 칫솔 사이즈가 되게 있는데, 이게 촘촘한 이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큰 걸 쓰게 돼서 자꾸 너무 깨끗하게 청소를 하다 보면 이 사이가 좀 벌어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벌어지면 또 음식이 또 끼게 되고, 음식이 끼게 되면 또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치간 칫솔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들을 어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은 도구로 사용을 하시면서, 그게 도구가 필요 없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려면 영양소로 충분하게 이걸 채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지만 이런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실 때 요즘에는 이 치아를 이식하는 경우도 그 치아 뿌리를 잇몸을 이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잇몸 조직이 너무 약하면 아예 뼈를 이식해가지고 심게 되는데 사실은 내 이가 가장 좋은 이죠. 여기다 임플란트를 해서 사용하면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겠죠. 그런데 이식을 만약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저는 그 임플란트를 하는 기간 전부터 예방이 되면 더 좋고 그 기간이라도 충분하게 미네랄,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그런 미네랄과 그리고 정말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좋은 콜라겐, 정말 저급의 콜라겐은 사실은 흡수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분자량이 작게 나온 콜라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약국에도 그런 콜라겐들을 좀 충분하게 드시다 보면 뼈를 이식하지 않고도 이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는 또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또 비용도 훨씬 덜 들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결과물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왜 내 음식물이 오늘 갑자기 더 많이 끼지? 점점 많이 끼지? 그러면 치아 조직이 잇몸이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제가 얼마나 이가 잇몸이 내려앉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이가 좀 길어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거는 이가 실제로 길어진 게 아니라 잇몸이 주저앉으면서 이가 이제 노출되는 부위가 늘어나는 거겠죠. 이를 정말 거울에 가까이 대고 보시면 내 원이의 위치에서 아래로 얼마나 내려갔는지 이 선이 이렇게 잇몸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 내려가는 게 자세히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mm 한 3mm 정도 내려가면 치아 뿌리가 금방 이제 조금 있으면 흔들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럴 때 영양소 관리 충분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임플란트 한 그 조직의 주위에 염증이 자주 생기거든요. 그건 내 치아보다 더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염증 관리도 잘하기 위해서는 병원 치료도 또 잘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런 그 치아가 단단하게 또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이식을 해놓은 거든 내 잇몸이든 그런 부분들을 좀 꽉꽉 채워줄 수 있도록 미네랄이나 콜라겐 이런 영양소들을 그냥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셔서 잇몸을 좀 단단하게 해서 우리가 100세까지, 120세까지 건강하게 잇몸을 가지고 이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는 정말 어떤 장기보다도 모든 장기 다 중요하겠지만 이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고장나면 사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고장나기 전에 조금씩 관리해가는 그런 습관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잇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스케일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많이 하세요. 저도 정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우리가 치아하고 잇몸하고 조금 청소를 하다 보면 약간 들뜨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많이 시리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스케일링 하시고 나서 조금 집중적으로 집에 가지고 계시는 미네랄하고 좀 저분자의 콜라겐 이런 것들하고 관리를 해주신다면 쫀쫀하게 잘 달라붙는 그런 또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팁도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염제로 치료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으로 우리가 물성을 바꿔주고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정말 잇몸 관리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건강하게 잇몸 관리 하시고요. 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꼭꼭 씹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건강관리가 잇몸에서 시작된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